손흥민의 슈팅은 송곳 같은 정교함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진을 허물어뜨릴 다양한 트릭까지 갖췄다. 손흥민이 1일 본머스와의 EPL 20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을 향한 극찬 세례를 쏟아내며 그가 새해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극찬했는데,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늘 그래왔듯 모든 역량을 드러내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상대 수비진이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며 끊임없이 뒷공간을 파고들었는데, 그의 파괴적인 측면 돌파가 토트넘이 유리한 경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잦은 경기로 인해 컨디션 난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마치 로봇이라도 된 것처럼 부상은커녕 여전히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기까지 해 32세를 맞이한 그의 몸값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많고, 동시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끝으로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을 막을 수 없기에 다가올 6경기를 사실상 2군 선수들로 치러야 하는 입장에 놓여 손흥민이 없는 1월이 토트넘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의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머스는 현재 12위로 중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현재 리그 2위로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에스턴 빌라와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었기에 직전 경기 브라이튼의 덜미를 잡히며 잠시 주춤한 토트넘 입장에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였는데요. 특히 부활의 조짐을 보이던 히샬리송이 직전 경기에서 재차 부진했던 과거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손흥민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도사다운 플레이로 경기 전체를 지배했는데, 전문가들은 경기 시간 8분 만에 나온 파페 사르의 첫 번째 득점 역시 손흥민의 움직임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토트넘은 이른 시간 파페 사르의 득점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 다만 사르가 본머스 수비진의 방해 없이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덕분이다. 토트넘은 시작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본머스를 몰아붙이며 빌드업을 방해했고, 본머스의 골키퍼가 다급히 걷어낸 볼은 벤탄쿠르에게 걸려 로셀소를 지나 사르에 전달된다. 그리고 이때 본머스 수비진은 볼을 잡은 사르에게 마크맨을 붙이지 않는데, 이는 손흥민을 둘러싸 그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는데 온 신경을 쏟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사르는 본머스 수비진의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편안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었고, 여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만큼 평소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솔직히 본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었다고 해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에게 무사히 볼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수비 전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토트넘이 이처럼 손흥민의 치중된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다면 다가올 후반기 돌풍의 주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이 필드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르의 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그는 한 경기 쉬었던 득점포를 재차 가동하며 탈압박과 뒷공간 침투 그리고 마무리까지 선보이며 사실상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70분이 넘도록 토트넘의 한 점 뒤진 본머스는 결국 분위기 반전을 위해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으나 손흥민은 달려드는 본머스 선수들을 가볍게 흘렸고, 로셀소의 침투 패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이 분위기를 잡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오직 손흥민만이 가능한 불가능한 슈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손흥민은 혼자서 압박을 풀고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침투했으며 각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완벽한 코스로 골을 만들어냈다. 특히 그의 슈팅 장면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손흥민은 슈팅으로 연결하기 가장 완벽한 퍼스트 터치로 공을 몰고 문전으로 파고들었다. 이때 그의 위치를 보면 파포스트로 때리기엔 각도가 좁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공격수라면 니어 포스트 상단이나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리고 강한 슈팅을 때렸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손흥민은 파포스트로 슈팅했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정확도 역시 어안이 벙벙하지만, 본머스의 수비진 전원이 아무도 예측을 못한 채 속수무책 골을 내줬다는 점이 훨씬 큰 충격을 안겼다. 본머스의 골키퍼는 니어 포스트로 바짝 붙으며 손흥민의 왼발 슈팅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머스의 측면 수비수 아담 스미스는 손흥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을 뻗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본머스의 센터백은 손흥민의 낮은 크로스를 예상해 몸을 날려 패스기를 차단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비웃듯 손흥민은 불가능에 가까운 파포스트를 맞추는 묘기를 선보이며 골을 만들어냈다. 이 골로 손흥민은 왼발과 오른발을 사용해 니어와 파포스트를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이며, 발이 빠르고 정교한 피니시가 가능해 그를 막는 게 어째서 불가능한지 재차 증명했다. 게다가 손흥민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그는 직접 만들어낸 골보다 훨씬 쉬운 골 찬스를 무려 3번이나 히샬리송에게 만들어주며 플레이메이커로서 역량까지 드러냈다. 문제는 히샬리송의 슈팅이 단 하나도 골문으로 향하지 않아 이번에도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 히샬리송이 존슨의 크로스마저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생전 처음 보는 욕까지 들었을 것이다. 이에 부상도 없고 마무리와 경기 운영까지 가능한 손흥민이 정말로 한 명만 더 있었다면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트래블도 가능하다는 팬들의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다. 라며 손흥민의 최근 활약은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이 활약하는 만큼 그가 없이 치러지는 다음 경기부터 토트넘의 시련이 될 것 같다. 토트넘 팬인 내가 봐도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히샬리송 자리에서 만약 손흥민이 똑같은 패스를 받았다면 오늘 그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것이다. 반대로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위치에서 슈팅을 때렸다면 아마 올 시즌도 무득점을 이어갔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이 왜 토트넘의 전부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은 토트넘은 본머스를 3대1로 누르며 승점 39로 선두권 경쟁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손흥민은 12호 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상대팀이었던 도미닉 솔랑케와 함께 득점 랭킹 공동 2위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최근 3경기 동안 2골 1도움으로 12월에 4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해 이달의 선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도미닉 솔랑케가 12월에 6골을 기록했지만 이번에 토트넘을 만나 손흥민에게 무참하게 깨졌고 공격 포인트 또한 손흥민에게 밀리는 만큼 손흥민에게 무게추가 기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선두 리버풀과 승점 3점 차이로 따라붙었음에도 행복한 결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숨을 푹푹 내쉬어야 했는데요. 11 영국 매체 더선은 토트넘 팬들의 반응과 함께 다가올 시련을 열거했는데 손흥민의 아시안컵 출국을 앞둔 토트넘이 저주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국대 공격수 벨리스까지 눈물을 흘리며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 세네갈의 국가대표 파페 사르 역시 이날 감각적인 선제골을 넣으며 맹활약한 직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이 불발돼 제임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이어 파페 사르와 벨리즈까지 줄줄이 장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우리는 저주받았다. 이게 저주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특히나 기회가 없던 어린 선수들에겐 천금 같은 기회였기에 축구는 잔혹한 것 같다. 라며 불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벨리즈에 대해 말하기 힘들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도 분명 실망스러울 것이다. 파페는 햄스트링 통증을 느끼고 있고 세네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 매우 실망하고 있다. 대회 기간 내내 결장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며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다가올 아시안컵을 임하는 각오로 또 한 번 한국 팬들을 감동시켰는데 내 기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분들이고 또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과분한 응원을 받아 성장을 거듭한 만큼 2023년도 여러분이 최고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024년에는 더 멋진 해 또 행복한 순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며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가올 아시안컵 대표팀의 활약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